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저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하는 역기전력을 어떤 물리적 관점에서 이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전류적 관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훨씬 도움이 된다는 이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제 찍은 이제 영상에서 일단 자기 이력 곡선에 대한 내용을 좀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어떤 전류적 관성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이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이제 저번 영상에서 얘기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뉴턴, 우리가 이제 직접 이제 생활하고 느끼는 어떤 물리적 현상은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잘 이제 통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정기적인 회로로 넘어오면은 그건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수식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뉴턴의 법칙과 어떤 RLC 회로가 어떤 수식적으로 이제는 거의 이제 동일한 어떤 법칙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뉴턴의 법칙에 이제 근거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는 어떤 전력 전자 제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통찰을 좀 얻을 수 있다. 이제 이게 이제 좀 주 관점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운 어떤 뉴턴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이제 요 관성의 법칙, 그다음에 가속도의 법칙, 그다음에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우리가 이제 코일이나 트랜스포머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전력 전자를 제어할 때 그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제 저번 영상에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자기 이력 곡선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자기 회로를 다루다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저기 자속 밀도고 그다음에 H는 NI 해가지고 이제 전류와 어떤 코일의 가문수와 비례해 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자기 이력 곡선이 이제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H 브릿지나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기 이력 곡선을 이렇게 이제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쓰는데 이제 플라이백이나 그다음에 코일 하나를 쓰는 이제 DC 컨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반만 이렇게 쓰는 거죠. 이제 반만 쓰는데 이제 H 브릿지 같이 이제 전 영역을 다 쓰면 이제 자기 포화를 할 어떤 개연성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하지만은 이제 플라이백이나 이제 DC 컨버터 같이 이제 요 일상한 요것만 이용하는 경우는 이제 포화 영역을 벗어나 가지고 이제 구동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우리 반작용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관성을 잃어가지고 전류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전류가 이제 무한대로 증가하는 그런 포화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그걸 이제 우리 자기 이력 곡선과 이제 비교해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관성이나 그 다음에 이제 작용 반작용은 거의 같은 거라겠죠. 내가 뭔가 이제 어떤 질량을 가진 이제 물체를 밀면은 당연히 이제 걔는 정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이기 싫어가지고 반작용의 어떤 힘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인덕터를 이제 구동할 때 이제 전압을 넣어가지고 걔를 이제 전류를 증가시키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반작용에 의한 이제 전류적 관성이 작용해가지고 이제 전류가 서서히 이렇게 V는 L이 dT분의 di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보면은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이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요게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요 사이트에 이제 보면은 요 현상이 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이제 질량 M은 정기적으로 보면 이제 인덕터라고 이제 우리가 전설하고 이제 보면 되고, 그러니까 저기 M이 이제 크면은 이제 L도 크고 M이 질량이 작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L도 작다. 이제 요렇게 이제 비교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가는 힘을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을 서로 이제 다르게 했을 때 이제 이 보면은 내가 이제 가속도 구간이 이제 질량이 이제 큰 경우는 이제 이제 3초가 이제 넘어가서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카트를 밀면은 처음에 이제 물건을 많이 담으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떤 이제 얘를 움직이기 위해서 이제 힘을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속도가 서서히 증가하다가 얘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원래는 이제 가속도 이제 구간에서 내가 힘을 이제 정지한 상태에서 힘을 줄 때는 얘가 정지하려는 어떤 힘이 이제 어떤 속성이 크기 때문에 관성으로 이제 내가 주는 힘에 이제 반해가지고 반작용을 이렇게 이제 하지만은 내가 계속 이제 힘을 주면은 자기도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제 나는 움직이는 게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움직이기 이제 시작하면 이제 그때는 등속도로 움직이는데 요때는 이제 어떤 그 자기는 이제 나는 계속 움직인다. 난 움직일 거야. 이제 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딱 멈추게 되면은 나는 움직이고 싶은데 왜 또 멈추라고 하지? 이제 그래서 또 반작용을 작용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멈추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어떤 힘의 이제 그 속도 개념을 보면 내가 힘을 줄 때는 정지했을 때는 이제 속도가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관성을 잃어버리면은 이제 계속 등속도 운동하다가 내가 또 멈추려고 그러면은 또 이제 그 반작용이 작용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질량이 클 때는 그게 질량에 따라서 이제 요게 이제 어떤 요 시간이 이제 요렇게 이제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질량이 큰 경우는 여기 보면은 이제 한 3.5초 정도에서 이제 3.5초 정도에서 이제 얘는 이제 저기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그러니까 질량이 큰 경우는 천천히 이제 이 부하가 된다는 거죠. 부하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멈출 때도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질량이 작은 경우는 빨리 부하가 된다는 거죠. 빨리.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대강 이렇게 보면 이제 요거 이제 이 간격이 같으면은 이게 등속도 운동 구간이죠. 그러면은 한 7초 정도에서 이제 얘는 2.7초 정도에서 이제 부하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한 3. 이제 그러니까 요 시간이 이제 달라지는데 요 간격이 같아지는 이제 요 시간에는 이제 한 3초 정도, 한 3.5초 정도에서 이제 등속도 구간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떤 이제 자기 회로의 어떤 이력 곡선, 자기 이력 곡선이라고 그러죠. 곡선인데 우리가 이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전류에 의한 이제 자화력이죠. 자화력인데 요거는 이제 이 N은 이제 코일의 가문수고 그 다음에 I는 이제 전류죠. 그러니까 코일을 많이 감고 그 다음에 이제 전류를 크게 하면 이제 자화력이 커지는 거죠. 이제 자화시키는 이제 그런 능력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플라이백이나 그 다음에 이제 코일을 하나 쓰는데 DC 컨버터 같은 경우는 요 1, 4분면만 이제 이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이제 자화력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주파수하고 또 이게 관련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제 어떤 자화력을 계속 이제 듀티 온 구간에서 자화력을 계속 이제 증가를 시킬 때 이 자기 포화 영역을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등속도 구간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가속도 운동을 할 때는 내가 힘을 이제 움직이라고 일단 힘을 할 때는 반작용이 작용하지만은 얘가 이제 자포자기하고 나는 이제 등속도 운동을 계속 할 거야 라고 이제 돼버리면은 그때는 반작용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힘을 이제 많이 안 줘도 그냥 마찰력만 이기는 정도만 힘을 줘도 그냥 계속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마찰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이제 어떤 이제 힘을 안 줘도 우주 공간에서는 이제 걔는 영원히 이제 이동한다는 거죠. 이 갈릴레이의 이제 사고 시험처럼 이제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한번 내가 얘를 움직임을 탁 주면은 이제 이제 고속도로 영원히 움직인다.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카트를 이제 이렇게 밀 때는 무거운 짐을 실 때는 내가 이제 걔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약간 어떤 이제 힘은 들지만은 사실 이제 마찰력이 만일에 이제 바퀴에 의한 마찰력이 없다 그러면은 사실 힘을 줄 필요도 없이 그냥 계속 가겠죠. 이제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제 마찰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 등속도 구간에서도 마찰력을 이기는 정도의 어떤 적은 힘만 주면은 이제 걔는 계속 이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전력전자 이제 특히 DC 컨버터나 이제 이런 걸 이제 제어할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요 그 반작용이 작용하는 요 구간 내에서는 우리가 이제 전류가 제어가 됩니다. 전류가 제어가 되는데 이 포화 영역에서는 이제 이게 그 어떤 등속도 구간에서는 이제 그 반작용이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전류가 이제 무한대가 되는 거죠. 이제 무한대가 되면 이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구동을 하게 되면은 FET 발열이나 그다음에 코일의 어떤 발열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어떤 수명이 이제 짧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포화 영역에서는 이제 우리가 구동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자기 이력 곡선 특히 이제 우리가 DC 컨버터나 그다음에 플라이백 설계를 할 때는 이제 이 자기 이력 곡선상에서 이제 포화 영역에 이제 도달하지 않도록 어떤 주파수나 L 값을 이제 적절하게 이제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L 인덕턴스라는 거는 이제 어떤 질량을 인덕턴스를 키우면은 질량을 크게 하고 인덕턴스를 작게 하면은 질량을 작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제 가속도 구간이 이제 짧아지느냐, 이제 길어지느냐, 이제 요 차이가 있다. 이걸 이제 오늘 좀 이제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어떤 자기일의 곡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H는 이제 우리가 NI 해가지고 이제 N은 코일의 가문수고 그 다음에 I는 이제 전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인버터 같은 이제 이런 H 브리체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3, 4분면과 4, 4분면을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쓴다.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기 포화 영역으로 갈 어떤 개연성은 사실 없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플라이백이나 DC 컨버터 같이 이제 이런 코일을 하나 쓰는 경우는 이제 내가 듀티 구간을 너무 이제 느린다든지 그러니까 인덕턴스 값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를 너무 이제 작게 이제 한다든지 하면은 요 포화 영역으로 가가지고 이제 전류가 이제 무한대로 이제 증가하는 그래서 FET나 코일에 이제 필요 없는 어떤 발열이 생기는 그래서 이제 그게 강화되면은 이제 얼마 쓰지 못하고 이제 터져버리는 이제 그런 이제 현상이 있을 수 이제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인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자기 포화 영역은 어떤 이제 반작용을 잃어버리는 이제 구간이다. 아까 이제 카트 밀 때 이제 이 등속도 구간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준비한 자료는 이제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플라이백 이제 회로를 이제 설계를 할 때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이 플라이백에 이제 좀 설명해 놨는데 우리가 이제 1차 책에서 이제 요 FET 온오프에 해 가지고 저장된 이제 에너지가 이제 2차적으로 넘어갈 때는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작용 반작용 해가지고과 이제 렌츠 법칙이 해가지고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전력이 이제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척에서 이제 전류가 이제 이렇게 이제 V는 L에 DT분의 DI로 이제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내가 오프했을 때 이제 이 스위칭 노이즈가 이제 이렇게 오버슈트나 언더슈트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는 이제 어떤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생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증가하다가 여기서 노이즈가 생긴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V는 L에 dt분의 di 로 해가지고 요 기울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결정. 그러니까 이게 이제
L이 이제 클 때는 기울기가 이렇게 이제 낮은 거죠. 근데 L이 이렇게 이제 작으면은 L값, 1차적 L값이 이제 이렇게 작으면은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이제 증가한다. 그래서 이제 불연속 모드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요 개념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어떤 이제 이 어떤 관성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 가지고 이제 이런 그 이제 이 스위칭 할 때 노이즈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차적, 2차적으로 이제 전력을 전달하는 거는 렌츠의 법칙, 이거는 작용과 반작용의 이제 법칙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저장하고, 그 다음 이제 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이 어떤 가속도의 법칙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다. 요렇게 이제 요렇게 이제 요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죠. 요 기울기. 그러니까 L 값이 클 때는 요 기울기가 이제 이렇게 낮아지고, L 값이 이제 작을 때는 요 기울기가 이제 급격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라이백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 이제 연속 모드와 불연속 모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연속 모드가 되겠죠. 이제 L 값을 크게 하면은 이제 연속 모드로 갈 거고, L 값을 작게 하면은 불연속 모드로 갈 거고.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연속 모드일 때는 L 값이 크기 때문에 뭐 주파수가 이제 좀 작더라도 포화의 이제 어떤 가능성은 사실 없는데, 이제 이 불연속 모드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 그 이제 포화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아까 이제 카트 미는 것도 이제 봤지만은 이제 이게 이제 이 질량이 작으면은 요거는 이제 L이 큰 경우고, 요거는 이제 L이 작은 경우다. L이 큰 경우는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구동을 하지만은 L이 이제 작은 경우는 이제 불연속 모드로 이렇게 이제 간다. 그러면 이제 요 영역에서 이제 이게 이제 포화의 가능성이 크다. 그다 이래서 이제 이게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제 요 얘기를 이제 그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DC 컨버터를 가지고 이제 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DC 컨버터에 이제 보통 이제 주파수를 고정하죠. 이제 주파수를 이제 보통 이제 고정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EMI나 이제 이런 어떤 영향성도 있고 이제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고정을 하는데, 근데 듀티를 이제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데 L 값이 이제 작아가지고 이제 전류를 측정해 보니까 요 포화를 하더라는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포화를 이제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내가 이제 듀티를 예를 들어 이제 뭐 한 50% 이하로 구동할 때는 이제 요 영역에서 이제 구동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전류 포화를 하는 구간은 이제 요 영역에서 이제 요 영역에서 이제 구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반작용을 하든 이제 요 힘이 이제 그 사라져 버려 가지고 이제 어떤 어떤 이제 아까 우리 카트 밀 때는 등속 구간으로 이제 접어든 거고, 그때는 이제 반작용을 하는 어떤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전류가 이제 포화를 하게 되면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기 포화를 이렇게 하는 구간 여기는 이렇게 우리 코일을 이렇게 감아놔도 코일 이제 이게 이제 자기 포화하는 구간은 더 이상 코일의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제 그냥 도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반작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코일을 이렇게 감아 놓으면은 이제 자기 포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석 밀도를 이제 그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기 포화 이내의 어떤 영역에서는 이제 어떤 이제 반작용, 그 인덕턴스, 그 전류적 간성 역할을 이제 충분히 해가지고 전류가 이제 무한대로 증가하는 걸 이제 막는 걸 하는데, 자기 포화 영역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이제 역할이 그냥 아예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냥 이제 자기 포화 영역 가면은 얘는 이제 어떤 자기적인 회로는 전혀 아니고 그냥 도선에 불과하다. 도선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이제 전류가 무한대로 이렇게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코일에도 이제 그 발열이 생기고 FPT도 발열이 생기고 심한 경우는 이제 구동하고 이제 뭐 얼마 뒤에 이제 FPT가 이제 터져버리는 발열에 의해서 이제 터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DC 컨버터나 플라이백 회로 설계할 때는 이제 초기 이제 설계할 때는 항상 요 전류 프로브를 FPT에 흐르는 전류 프로브를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이제 그 맥스 부하일 때 그 이제 맥스 듀티일 때 얘가 포화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이 스코프로 이제 전류 프로브 없어가지고 스코프로 이제 이렇게 측정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그 FPT에다가 이제 온도를 측정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높다 하면은 이제 손으로 만져보면 되는 거죠. 손으로 만져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손으로 만져봤을 때 이제 사람이 약간 뜨겁긴 하지만은 그래도 견딜 수 있다 하면은 이건 보통 한 70도 이제 이하입니다. 70도 이하인데 사람이 만져가지고 이제 그 어떤 이제 저기 그 내가 이제 뜨거워서 더 이상 이제 되고 있을 수 없다 하는 온도가 이제 보통 한 70도 이제 이상으로 보면 되는. 그러니까 딱 만졌는데 뜨거워서 내가 더 이상 될 수 없다 하면은 이건 이제 거의 한 70도를 넘었다. 이리 보면 됩니다. 표면에 이제 온도 우리가 이제 측정할 때 이제 그 이제 손으로 이제 그 일단 유지 가능하다 하면은 이제 한 70도 이하. 그 다음에 손으로 이제 유지 어렵다 하면은 이제 70도 이상.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100도 되면은 이게 되자마자 이제 뭐 손에 이제 딜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스코프 전류 프로브를 가지고 이제 하는 게 이제 제일 이제 정확한 측정 방법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전류 프로브나 온도계를 이제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시험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내가 이제 손을 대보면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손을 댔는데 내가 뜨거워서 도저히 이제 그 FPT에 손을 대고 있을 수 없을 정도다. 1초 이내에 떼야 되는 상황이다 하면은 이거는 거의 한 80도, 90도 이제 막 넘어갔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 전류 포화를 할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포화를 했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L 값을 늘리는 겁니다. L 값을 늘려가지고 원래 기울기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포화를 했는데 L 값을 줄이면은 요렇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울기를 낮추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추천하는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주파수를 이렇게 이제 줄이면은 그러니까 L 값은 동일한데 이제 그때 이제 주파수를 이제 예를 들어 100km 구동하다가 이제 뭐 한 150km나 200km로 이제 이제 저질 주파수를 이제 바꾸면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EMI 어떤 특성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스위칭 주파수를 바꾸는 거는 상당히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닌데 만일에 이제 그 인덕턴스 그러니까 플라이백 설계를 다 해놓고 이제 뭐 그 저기 이게 이제 발주도 한 몇만 개 이렇게 나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겼다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주파수를 이제 그 이제 한 100kHz 구동하는데 한 150 뭐 이렇게 올려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파수를 바꿨을 때는 이제 다른 사이드 이펙트가 좀 이제 크게 이제 좀 특히 이제 EMI 이제 이런 영향성은 이게 상당히 좀 이제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방법을 사실 이제 추천하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아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그 주파수를 이제 뭐 원래 100km 했다 그러면은 150이나 200km로 올리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 플라이백 트랜스포머를 재설계하거나 아니면 이제 코일을 바꾸는 것보다는
이제 그 피트볼륨 IC에 이제 그 뭐 저항이나 콘덴서 한 점만 바꾸면 주파수는 이제 뭐 얼마든지 올라가니까 이제 그게 어찌 보면 또 편할 수도 있습니다. 편할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떤 그 EMI 시험이 이제 다 끝난 상태라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영향성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저번에 이제 이 영상을 찍어 놓고 뭔가 이제 좀 어떤 우리가 이제 어떤 기술적으로 그 자기 이력 곡선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조금 추가적으로 더 할 필요가 있다는 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제 오늘 요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이제 질량과 인덕턴스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어떤 질량이 있는 걸 이제 밀었을 때 이제 가속도 구간과 그 다음 등속도 구간, 그 등속도 구간에서는 이제 부하를 한다. 그 내가 이제 마트 가가지고 이제 카트를 딱 밀 때 이제 장을 엄청 이제 많이 봐가지고 이제 물건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이제 밀 때에는 힘이 좀 들어가죠. 힘이 들어가는데 얘가 이제 굴러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떤 이제 표면에 이제 바퀴와의 마찰력만 이기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끌고 가기 쉬운 거죠. 그러면 이제 끌고 가기 쉬운 요 구간에서는 아 이게 이제 내가 저기 자기력 곡선상으로는 얘가 이제 포화 영역이 같구나. 이렇게 이제 좀 이제 그런 걸 이제 느끼시면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DC 컨버터나 이제 이런 플라이백 회로를 설계할 때 그런 통찰을 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력 곡선상에서는 이제 플라이백이나 이제 DC 컨버터 코일을 하나 쓰는 경우는 1, 4분면만 이용하기 때문에 자기 포화 영역으로 우리가 좀 갈 개연성이 이제 좀 상당히 크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불연속 모드에서는 이제 자기 포화를 해가지고 전류가 이제 필요 이상으로 이제 증가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이제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플라이백이나 이제 DC 컨버터를 설계할 때 이제 주파수 대비 주파수를 고정했을 때 이제 이 전류의 어떤 이제 기울기를 일단 뭐 좀 잘 봐야 되고, 특히 불연속 모드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기 포화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근데 이제 자기 포화가 확인이 됐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L 값을 이제 늘리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좀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제 불가항력적인 상황, 그러니까 이제 L 값을 이제 증가하지 못할 상황에서는 이제 주파수를 이제 높이는 걸 이제 검토를 해볼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사이드 이펙트로 해가지고 EMI 영향성을 또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EMI 영향성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C나 R이 시험을 이제 다시 하는 것밖에 없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이 대책을 해가지고 EMI 어떤 영향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어떤 이제 카트를 밀 때 이제 내가 이제 미는 순간은 이제 내가 FET를 온 시켜가지고 이제 전류가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 그 순간이고, 카트가 이제 등속 운동으로 이제 접어들면은 아 얘가 이제 포화 영역으로 이제 접어들었구나. 근데 대신에 이제 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류 포하듯이 이제 그러지는 않는다. 대신에 우리가 이제 DC 컨버터나 플라이백 회로를 설계할 때는 이제 어떤 이제 반작용에 해당하는 이런 이제 관성이 등속 구간으로 가게 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전류가 무한대로 이제 증가해가지고 FET나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나 이제 코일의 발열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면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포화는 절대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 포화가 이제 확인이 되면은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L 값을 늘리는 것이고, 이제 조금 편법적이긴 하지만 이제 주파수를 좀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